인구의 유입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인구 유입 예상 가능치를 보고 허가를 주고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에 오를까? 어느 지역에서 자본이득도 얻고 현금 흐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1000채 이상, 1300채 이상 거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미국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동산 투자 지역? 이런 게 있다면 우리 보통 그 한국에서는 어떤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네. 미국에서는 입지보다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구 흐름이었죠. 네, 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NAR, 미국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2023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네. 2023년에 가격이 오를 지역으로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이 2선 도시가 들어갔어요. 일선 도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네. 당연히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치잖아요. 네. 그래서 NAR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넘버 1 지역이 애틀란타 조지아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그리고 템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을 따졌을 때 투자 지역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을 알려드린다면은 제가 이 책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장은 신규 건축이 활발한 시장, 그리고 신축 허가가 증가하는 시장. 자, 그런 시장은 왜 뜨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까? 그거는 바로 인구의 유입과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인구 유입 예상 가능치를 보고 허가를 주고 또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미래 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매그넷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석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시장은 뭐냐 그러면은 지역 시장, 그러니까는 지방이나 이제 주가 평균 성장률이 네. 다른 지방이나 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쵸? 성장률이 높은 지역.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이런 인구를 끌어당긴다. 네. 그리고 회사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그넷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공통적인 게 뭐냐? 결국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무엇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네. NAR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도 발표한 10대 도시도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컸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 창출이냐? 이제 IT 쪽에 일자리 창출이 또 컸고, 그러면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 시간이 갈수록 공실률이 많다는 것은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고, 네. 반대인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적다는 거거든요. 네. 들어오는 인구가 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거고, 확립된 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established market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대도시였던 시장. 그러면은 일단 고밀도 지역이죠. 그리고 고평가된 지역. 그런 지역은 굉장히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시장. 그러면 이제 그러한 도시는 또 무엇이냐? 도시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뭐 일선 도시죠. 확립된 시장은.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이고 뉴욕, 그다음에 뭐 워싱턴 DC 이미 확립된 시장인 거죠. 안정적이긴 하나 미래 가치성은 좀 더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처음에 신규 건축 활발한 지역, 또 자석 시장, 마그넷 시장 이런 데는 이선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 그 다음에 텍사스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뭐 이런 지역들, 그런 데가 인구 유입이 활발하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대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장이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점도 되게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김효지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꼭 해주고 싶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제 투자자들이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혀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이 어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자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미국 자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홍콩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자국의 인플레이션 또는 다른 국가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그 국가에서 얻는 자본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율의 변동에 대한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또 다른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지만 네. 또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역시 우리가 미국 주식처럼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이런 투자의 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거기에서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경험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어떤 의사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세계가 워낙에 이제는 넓고 모든 것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속에 입지가 다르다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속에 미국 부동산, 영국 부동산 이렇게 제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또 다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 접해보지 못하는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 번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또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